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0일 시작합니다. 예, 오전의 강세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11시가 되면 변곡점이 되는 시간인데요.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참 모처럼 강합니다. 코스피 확인하겠습니다. 2650을 탈환을 했고요. 코스닥은 841입니다. 2600에서의 공방전이 있었는데 다음은 이제 기대치는 2700인데요. 2700, 기세를 몰아서 조금 가졌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2700 위쪽으로 쭉쭉 뻗어가기에는 시장을 아직까지도 좀 부담들을 느끼긴 해요. 특징이라고 하면 그동안 약했던 코스닥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고 2차 전지가 아니어도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가 움직이니까 코스닥이 강하니까요. 아주 시장 흐름들은 좋은 거죠. 너무 쏠림이 코스피 쪽으로만 있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기관들은 어떤 거를 좀 사고 있을까? 일단 투자재차별 매매 동향부터 보면요.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주식을 매수하고요. 개인은 매도세입니다.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삽니다. 기관은 좀 차익 실현이죠. 코스닥은 외국인이 1,000억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자, 종목 좀 보여주십시오.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예, 오늘 현대차, HPSP 엄청 강하죠. 반도체 쪽, 자동차. 에코프로머티는 MSCI 편입됐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도 강하고요. 네. 셀트리온, 또 바이오도 강합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다 강한 흐름들입니다. 기관들은 어떨까요? 조금 차익 실현이었는데요. 기관들은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매수 종목은 어떨지요?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비슷하네요. 위쪽으로는 비슷하고요. 기아 셀트리온도 비슷하고 에코프로머티, 가온칩스나 LG전자 이런 종목을 좀 기관들이 사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종목별로. 자, 외국인 기관 또 매수세 속에서 어쨌든 강세 종목들이 흘러가고 지수도 강한데 그 가운데서 종목들 특징주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탑10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관심주 탑10 알아보고 그 가운데 투자 아이디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네. 투자하는 분들은 주말 연휴 사이에도 계속 미국 주식시장 보면서 네, 미국 주식시장은 ARM이 아멘 난리가 났대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제 사실 IPO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실 흥행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굉장히 좀 뜨거운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고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AI를 시작해서 AI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인도 영화 All is Well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오늘 리포트 제목 보니까 AI is well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저희 탑10 종목 가장 뜨거운 종목 10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SK 하이닉스, 두 번째가 HPSP인데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도 탑10 종목이 상위에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ARM도 여쭤봤었는데 SK 하이닉스와 또 TSMC, HBM 동맹군 얘기해서 지난주에 강했었고요. 오늘은 하이닉스도 강하고 한미 반도체 뒤는 HPSP가 이어서 강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 정도 관련된 재판 관련해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M&A 이슈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HBM은 대부분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 대부분을 선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HBM3E 같은 경우도 올해 중반부터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쪽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만큼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이오테크닉스와 계속 MOU를 맺고 여러 장비 업체들과의 관련된 계약을 계속 꾸준히 좀 할 수밖에 없고, M&A나 이런 투자 계획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4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기기를 처음 이제 출시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는 이 시장에 이제 뛰어든 만큼 결국에는 향후에 더 많은 먹거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장중에 시총 3위 ARM은 급등했고요. 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국내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온디바이스 AI 55% 점유 목표겠죠, 그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여전히 삼성전자가 좀 못 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이닉스가 더 강하네요. 네, 결국에는 사실 HBM 시장을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의 사실 엔비디아의 행보가 어떻게 보면 몇 년 전에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행보는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추후에 마이크로소프트나 AMD에서도 계속 AI 개발칩을 만들고 있고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이쪽 시장을 굉장히 크게 점유를 하고 있는 만큼 계속 이쪽은 이제 뭐 엔비디아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나왔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수율적인 문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오른 만큼 SK 하이닉스가 그 시장을 같이 덩달아 같이 동행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디램 현물가나 낸드 현물가를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반등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PC나 그리고 모바일 서버 쪽에 대한 회복률이 빠르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감산 효과가 마무리되는 이제 시점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삼성전자보다는 빠르게 지금 실적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를 좀 더 점수를 많이 두시는군요. 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네.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좀 강했던 이유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선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은 지금의 업황이 회복되었을 때 SK 하이닉스의 이런 이익에 대한 성장률이 더 높게 좀 점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 얘기하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 갖고 잘 안 되니까 우선주는 저 PBR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이 그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거죠. 소부장도 이제 고민보다 이제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소부장은 한미 반도체가 쉬다가 급등세를 나타냈고, 오늘 좀 쉬니까 HPSP가 치고 나가고, 또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이런 것도 있고요. 소부장 쪽 관심 좀 알려주세요. 네, 물론 지금 아까 오기 전에 가온칩스도 공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이제 몇백억에 대한 수주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나온다는 이슈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비 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워낙 업황도 안 좋았었기 때문에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았었고, 이번 한미 반도체가 이번에 1월에 좀 빨리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9월 달에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일부 인식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건 이오테크닉스와 마찬가지고, 그리고 HPSP 등 대부분의 지금 우리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아니면 마이크론까지 이제 HBM 시장이 덩달아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디램 업황이 되고 있고, 감산 원보까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소부장 관련 수주 모멘텀은 아마 꾸준히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일본에 있는 디스코사와 이제 경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라기보다는 첨단 반도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산화 시키려고 하는 이제 반도체 이런 관련된 정부의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HBM 관련해서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나 그리고 제우스와 같은 이런 세정 장비 업체들이 계속 꾸준히 국산화에 성공하는 여부가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 오늘 반도체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급등 후에 숨 쉬는데 하루 상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뭐 한미반도체 아직까지 SK 하이닉스 쪽만 이제 물량을 받고 있는 네. 상황이고 추후에는 삼성전자, 마이크론과 관련해서 TSB나 이제 TC 본더 장비를 계속 꾸준히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종합 반도체 업체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제 다들 투자자들 중심을 잡고 계시니까 이하진 과장님의 내 마음 속의 소부장은 어떤 겁니까? 항상 이제 이 방송에서 계속 꾸준히 얘기했던 네. 건 제우스랑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제우스 이오테크닉스. 네, 항상 이 얘기를 했던 거는 물론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쪽은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있지만은 흔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세정 장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수율 개선.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당연히 엔비디아나 AMD는 빠르게 이 물량들을 HB를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고 이런 수율 개선을 위해서는 그만큼 이런 세정 장비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우스가 조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10의 상위에 있는 종목 반도체 업체 기업들 봤고요. 다음 기업도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리 탑10 종목 다음은 자동차가 순위도 SK하이닉스, HPSB, 현대차, 기아 어떻게 이렇게 쫙 따라서 붙습니까? 현대차하고 기아. 기아가 처음에 이제 이거부터 좀 볼게요. 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2일 연속 상승세. 네, 어제는 빠졌는데 그죠? 네. 어제는 테슬라가 좀 한 2점 몇 %가 좀 조정받았는데 어쨌든 반등은 좀 오고요. 자동차 가운데 기아가 사실 처음에 쭉쭉 치고 나갔는데 현대차가 역시 오르기 시작하니까 또 현대차가 잘 가고요. 둘이 시속 게임하면서 가는데 자동차는 여전히 좋습니까?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2주 전까지는 우리가 저 PBR 얘기가 나오면서 뭐 현대차도 지금 한 0.6배, 기아도 이제 1배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최근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물론 저 PBR도 맞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최근에 트렌드가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좀 시장에서 좀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요타가 작년부터 물론 일본의 증시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만큼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덩달아 같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물론 주가가 물론 작년 1월 달부터 꾸준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은 사실 도요타만큼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최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부분도 나오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판매고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에서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현대차하고 기아 주가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저 PBR 얘기 나오면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게 얼마나 될까요? 꽤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과장님, 그 여력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반떼나 소나타와 같은 중형 세단뿐이 아니라 사실 산타페나 소렌토와 같은 대형 SUV 모델이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당분간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전기차가 더 빠른 속도로 가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2, 3년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시장을 선점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대차는 내년에 필리세이드 2세대 모델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 기아 같은 경우는 소렌토나 아니면 관련된 SUV 모델을 계속 꾸준히 이제 판매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030년까지는 현대차 기아그룹에서는 16%까지 하이브리드를 이제 점유율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 7, 8% 정도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플러스에 대한 이 플랫폼 자체가 오히려 다른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좀 더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사도 늦지 않았는가? 예스라고 답을 하셨고요. 자동차 얘기하면 또 이제 완성차하고 부품차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하루 오를 때면 부품주가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은 착시도 있어요. 막 10% 이상 오르는데 사실 최근과 같이 수급이 들어오고 이럴 때는 사실은 현대차나 기아가 완성차 업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품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항상 부품주 얘기하게 되면은 성일 하이텍이나 화신, SL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특히 올해 조지아 공장이 연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될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신이나 SL은 올해 말부터는 실제 크게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최근에 코리아 FT입니다. 코리아 FT가 최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카본 캐니스터라고 하고 있는 우리가 대기 오염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게 지금 독점 업체로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대 기아차에 대한 점유율이 한 79% 그리고 GM이 한 1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하량이 굉장히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하신 SL도 이미 그 전에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았었지만은 충분히 코리아 ST가 조금 관심이 좀 더 쏠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 예. 코리아 FT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강하죠. 자동차 금융주 이건 뭐 저 PBR뿐만 아니라 그죠. 저 PBR이라는 날개를 한쪽에 달고 한쪽에 실적을 달고 강한 섹터가 자동차이고요. 다음 또 탑10 종목 확인하면서 아이디어 찾아보죠. 다음 뭐가 있나? 엔캠 2차전지. 엔캠 또 갑니다. 2차전지 사실 엔캠만 가면 별로 안 좋은데 사실은 그죠? 그렇죠. 엔캠 가면 다른 거 못 가는데 에코프로머티는 MSCI 편입된다고 해서 갔고요. 흥국화재, KB금융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주는 저 PBR 접근이잖아요. KB금융도 강하고 흥국화재는 저 PBR 실적 고자료 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보험주 쪽으로 은행주, 보험주 강력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자동차는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 네. 같은 맥락에서 금융주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저도 물론 이런 보험주나 이런 은행주를 사실 한 번도 매매해 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최근에 급등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 특히 오늘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올해 15일이 되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자사주 소각도 굉장히 꾸준히 좀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번 14일 날에 또 관련해서 저 PBR 관련된 공고 사항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3월 달에 또 정부에서 최종 승인안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저 PBR 관련해서는 물론 이거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개인 매매가 좀 쉽지 않은 섹터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항상 이런 일본 증시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결국 그렇다라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향후에 주주하는 정책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지만 그동안 못 봤던 이 흐름에서 지금 대부분 보험 섹터나 은행 섹터를 보면 대부분 PBR이 0.4배에서 0.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게 트레이딩 상의 이 접근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조금은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다는 이제 조금 고민이 있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죠? 예. 자동차는 지금 사도 됩니까? 주저하지 않고 예스라고 했는데 금융주는 약간 글쎄요고요. 금융주 중에서 은행주가 어쨌든 제일 많이 가긴 합니다만, 정부의 규제나 이런 여파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보험주, 잘 가고 있는데 조금, 판단이 그렇고, 증권주는 어때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5% 오르면서 최근에 증권주 흐름도 나쁘진 않은데 증권주도 좀 아리까리합니까? 조금 증권주는 차별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증권주도 최근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았었고 사실 아직까지는 사실 증권사나 은행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아직 PF에 대한 이 충당금이 다 해소가 되지 않은 좀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STO 관련 사업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브로커리지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PF 비중이 높은 대부분 대형 증권사나 중소형 증권사 대비해서 이런 익스포저가 좀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키움증권은 일반 증시가 올라가면서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빠르게 올라가고 STO 사업이나 향후에 주주환원 정책까지 덩달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독보적인 조금 증권사에 대한 수급 쏠림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하고 하나투자증권하고 가네. 하나투자증권은 비트코인 오르는 거니까 본업보다는 그죠? 네. 금융주에 관한 이야기까지 또 저희 종목 탑10에서 투자 아이디어 살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